12월 27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호님과 함께 홍영임 전 여의도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차적으로 정부가 상당히 붕괴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권한 정지가 되면서 한덕수 대행 체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 3시부터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2번에 걸쳐서 정부가 붕괴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이어받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연속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소위 줄탄핵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정부가 이제 없는 무정부 상황 이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참 보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OECD 10위 안에 드는 국가고 또 GAC라고 불리는 국가인데, 그렇죠. 이 국가에서 지금 정부가 사실상 붕괴된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 발로 이런 무정부 상태가 지금 거의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정치가 뭐 혼란을 좀 안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될 정치가 오히려 혼란을 그냥 가중시키고 있다. 단순한 가중이 아니라 거의 국가 기능 마비까지 감소하고 지금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저는 뭐 이재명이 어제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대행 탄핵하겠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에게도 포탐 대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탄핵 여파로 인해서 조금 전 오늘 아마 여러분 환율을 확인해 보셨으면 알 텐데요. 1,485원인가요? 6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환율이 이제 1,5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아마 이게 감독님 현재 환율이죠? 네. 지금 미국 달러 환율이 1,469원. 오늘 아마 제가 아침에 1,400 거의 85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나왔었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지금 환율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또 폭락을 하고 있고요. 경제가 시장이 벌써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진짜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죠. 네. 최악의 수준이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투매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영향을 주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그 뭐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은 그 환율이 변동에 따른 이제 직접적인 체감이 뭐 매일매일 이렇게 와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죠. 간단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필품들 많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초적인 생필품들, 뭐 빵집이나 어디 짜장면집이나 이런 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화, 뭐 당연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 원화로 이제 월급을 받는데, 월급 받는 게 미국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뭘 방금 말씀드렸는데 뭘 산다든지 하면 우리 월급이 그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쪼그라든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이게 이제 151명으로 탄핵을 하느냐 200명으로 탄핵하느냐 이거 갖고 이제 얘기가 많은데, 네. 만약에 151명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총리직을 탄핵한다라고 맞아요. 봤을 때, 그러면은 최상목 부총리가 총리로 이렇게 이제 뭐 총리 대행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여야의 주장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뭐 당연히 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건 뭐 총리 권한대행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볼 때는 도대체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국가 원수에 대한 그 국가 원수에 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누구를 대해야 되는 거냐? 네. 완전히 이거는 세계적인 그 코미디가 되는 거고,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참 그동안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을 많이 비판해 왔었거든요.
참 나라도 아니다는 비판해 왔었는데 오늘자로 이 베네수엘라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결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보다 나은 게 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속절없이 우리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상상을 못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군을 동원한 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온갖 자신의 어떤 범죄와 혐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끝까지 입법권을 남용하는 바로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금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간 정치적 대척점에 있으면서도요. 어찌 보면은 그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 상식 이게 반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아집을 가지고 네. 이 정말 어찌 보면 이제 이 초법적인 그런 움직임을 사실 그 제도를 악용해 갖고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저는 일단 이거 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라도 더 빨리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뭐 최상목도 대행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걸 탄핵을 하고 네. 그럼 뭐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이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늦어지죠. 네. 오히려 늦어져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저런 막무가내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걸 두고 우리가 좀 미쳐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적인 리더들이 이렇게 국민의 삶은 챙겨보지도 않고 서로의 정책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극한으로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손해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아마 뭐 이 경제기관이 추정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수백조가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 또 국격의 추락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피폐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대표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탄핵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국정 혼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했어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일단 뭐 한 2달 내지는 3달 기간을 두고 이제 그 이 시점을 둔 다음에 그 당시 이제 퇴진을 시키고 그 2달 뒤에 그 선거를 하는 네. 그 이제 그 이 타임 스케줄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때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당연히 용산도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도 그거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곧장 저 탄핵시켜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그 탄핵 과정에서 이거 헌재 심판이라든지 지금 얘기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인원 숫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 혼란을 줄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건데 네. 그거를 뭐 양쪽에서 다 안 받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왜 이재명 대표는 뭐 자기한테 유리하지도 않은 걸 갖고 이런 혼란을 계속 일으키는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충수라고 하죠. 네. 결국은 이 이재명의 자충수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참 헌법재판관 그렇게 임명 안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해야 된다 또 하는 거는 또 언제고 참 그때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결국은 스스로 지금 판 무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시간 현재 국회에서는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저기 이 제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조금 전 첫 번째 변론기인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40분 만에 일단 종결했고 이 변론기인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오늘 참가를 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윤곽근 전 고검장 등이 참석을 해서 40분 만에 끝을 났고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연기를 해달라 변론 준비 연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헌재는 안 된다라고 해서 1월 3일 날 헌재가 다시 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마 헌재가 좀 빠른 속도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헌재도 문제가
과연 이 6명으로 지금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이 아마 내부 논의 중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꽤 아마 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지금 국회와 헌법재판소 두 곳에서 일단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차례차례 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정말 이게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안전벨트를 탄탄히 메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위기, 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재판, 재판부가 의외로 꽤 빨리 단호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김용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첫 번째 기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재판에 넘겨진다는 거겠죠.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